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SMAT 모듈 C 파트 5 고객만족 경영 전략의 마지막 챕터인 고객만족 경영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고객만족 경영과 전략에서는 고객만족 경영의 효과와 서비스 지향성의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고객만족 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고객만족 경영의 성공 요인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의 효과를 학습하고 고객만족 모델을 기대성과와 지각성과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향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 지향성의 측정과 활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만족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만족은 고객이 제품에 대해 기대했던 성능과 구매 후에 제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실제 성능에 대한 비교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 후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했을 때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객만족 경영은 고객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수치로 파악하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고객들의 만족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만족 요인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 수준을 높이는 경영 활동의 일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볼까요? 뭐는 현재 생산,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이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본 고객이 직접 평가한 수준을 모델링에 근거하여 측정, 계량화한 지표를 의미한다. 고객의 기대, 고객의 니즈, 고객 만족도, 고객 브랜드 충성도, 고객 충성도 뭘까요? 자, 고객 만족도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PSP 철학에 근거한 고객 만족 경영의 선순환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어요. PSP, People Service Profit 철학인데요. People, 내부 고객인 직원에게 지극히 잘 대해주면 서비스, 내부 고객인 직원은 자신의 직무인 서비스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Profit, 내부 고객인 직원의 열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고객은 이에 만족하여 지속적인 재구매를 할 거라는 철학입니다. 이게 선순환됐을 때 기업은 굉장히 좋은 고객 만족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원의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우수 인력 확보가 유지됩니다. 인적 자원의 파워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기업 프로세스 파워가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아웃풋 파워가 생기고요. 고객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마켓 파워와 자원의 획득을 얻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잘 됐을 때 고객 만족 경영은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SP 철학에 근거한 고객 만족 경영의 선순환 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PSP 철학에 근거한 고객 만족 경영 선순환. 그렇다면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 요인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도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 기업의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혁신적 프로세스의 기법들을 좀 갖고 있는지, 지속적인, 요새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만족하는지. 그러면 고객 만족 효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꼭 암기해 두십시오. 고객 충성도가 향상돼요.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은 기업 및 서비스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절감해요. 고객 만족은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이끌 수 있고요.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창출에 더 적은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비용이 자연스럽게 절감되죠. 그리고 불만족한 고객을 활용하는 겁니다. 불만족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업의 성장의 보탬이 되죠.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불만 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을 가졌던 고객이 이 불만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는 고객
고객보다 재구매나 재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광고 마케팅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만족한 충성 고객은 구전하죠. 그거 써봤어? 거기 가봤어?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재구매 고객 창출, 2번 마케팅 비용 절감, 3번 임직원의 이직률 감소, 4번 고객 전환 비용, 5번 고객에 의한 구전. 거리가 먼 것은요? 그쵸. 고객 만족 경영에서 고객은 내부 고객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전환 비용을 극대화를 통해서 재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고객 만족 경영의 문제점과 환경 변화를 한번 볼까요? 기업 환경, 소비자, 마케팅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기업 환경은 인터넷의 발달로 경쟁이 심해졌고요. 시장에서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점점 더 다양한 고객 만족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은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기존의 필수적인 소비는 선택적인 소비로 관점이 변화됐고요. 구매 후 소유라는 단순한 소비 형태에서 다양한 소비 형태로, 자, 무조건 물건을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어떤 개념이 있어요? 뭐 안마의자, 뭐 가구 이런 것들 렌탈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구매하면 반드시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구매해도 소비한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 이거와 이거를 조합해서 먹어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이것도 해봤어. 이런 걸 막 후기에 올리기도 하고요. 내가 먹어본 뭐 편의점 가자 베스트 3, 내가 먹어본 PC방 맛있는 음식 뭐 넘버 3 이런 거 막 자기가 공유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진짜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수동적인 소비에서 능동적인 소비로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마케팅은 마케팅 성공의 기준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경험의 제공으로 변화됐습니다. 제품만 우수하면 됐던 시절이 아니라 고객이 진짜 내가 써봤고 경험해봤는데 진짜 만족했어가 더 진짜인 거고요. 기업 내부 자원만이 마케팅의 범위 안에 들었으나 이제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외부 자원까지 마케팅 범위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고객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더 많고요. 기업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적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성 볼까요?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달라고 계속 얘기하죠. 고객의 사용 가치 증가는 다양한 수익원을 제공하고요. 산업 평균을 능가하는 성장과 수익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운영이 있어요. 고객 만족은 탁월한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새롭고 혁신적인 운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배송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새벽 배송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동은 사실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침 준비하기 전에 시장에 안 가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정말 전혀 새로운 거. 그리고 하룻밤 배송.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달이 도착하는 그리고 요새 각인 서비스들. 그리고 내가 옵션을 따로 선물하는 사람이 옵션을 선택해줘도 내가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영 방법들을 가지고 있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싶어 하고요. 휴대폰이 그렇죠. 어떤 회사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충성도가 계속 그 회사 걸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분들이 그 브랜드를 쓰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또래 집단에서도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능적 관계 이상의 관계로 고객들을 제공합니다. 시민행동도 또 한 몫을 하는데요.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는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시민행동을 보여주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쁜 걸 주거나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시민행동이란 기업과 고객과 고객 관계에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좀 생각한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직원은 고객에게 시민행동을 보여주고 고객은 직원에게 시민행동을 보여주는 쌍방향의 시민행동이 교환되는 커뮤니티 문화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만족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 접점별로 상황에 맞는 전술을 선택하고 서비스 표준 위한 자원의 집중을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 전달 활동을 했어요. 바람직한 서비스 수행의 표준을 만들었고요. 컨셉을 개량화해서 목표와 표준을 만들었어요. 비전 달성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까요? 달성해야 될 바람직한 CSM 상태, 고객 서비스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고객 만족의 체계를 좀 갖춰가는 것이 고객 만족 경영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객 만족 모델 보겠습니다. 기대 성과, 평가, 지각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할 때는 경험, 경쟁자의 제공 수준, 고객의 특성,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미칠 테고요. 이 평가가 지각보다 기대가 더 높다. 그러면 불만족하겠고요. 이게 같아. 뭐 그냥 쏘쏘 하겠죠. 지각이 더 높아. 그럼 만족하겠죠. 그래서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을 통해서 전통적인 경영 범위가 기대 관리까지를 한다. 이제 기대 관리까지를 한다는 거죠. 기대가 형성되는 채널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또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고객 만족 경영을 하기 위해서요. 자, 실전 문제가 너무 작은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미키는 1930년 일본에서 시작해서 14개 국가에 1200개 안경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안경 기업이다. 안경 구매는 까다로운 과정이다. 좋아 보이는 안경을 고르고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해 보아야 한다. 마음에 드는 안경을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파리미키는 안경 선택에 도움을 주는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직원은 인사를 하고 고객의 디지털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두 눈 사이의 거리와 코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런 다음 고객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60개의 단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 예를 들면 매혹적, 지적, 스포티, 섹시, 튀는 스타일 등의 이미지 단어가 제시된다. 고객의 얼굴 형태와 선택한 단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안경테와 렌즈를 추천해 준다. 그 결과 고객 얼굴에 안경을 씌워놓은 사진으로 스크린에 나타난다. 따라서 고객은 안경 선택의 번거로운 과정을 지원받아 편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제시된 안경이 원하는 것에 근접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것을 새로 주문할 수도 있다. 전체 과정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주문 안경은 2주일이 걸린다. 안경 이외에도 안경과 관련된 다양한 액세서리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눈과 관련된 지식, 3D, 영화, 안경 만드는 공정 등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3D 명화는 안경을 착용하고 보면 입체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개인의 기호에 맞는 이런 방식을 고객들은 매우 좋아하며 고객 가운데 50% 이상이 친구의 권유로 매장을 찾고 있다. 파리미키는 고객과 협력하여 정확한 사양에 맞는 고객 맞춤형 안경을 생산함으로써 고객에게 구매 경험을 높이는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미키의 전략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안경 선택 과정을 표준화하여 원가를 낮추는 원가 우위 전략의 활용을 성공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번, 14개 국가의 1200개의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성공 요소로 볼 수 있다. 3번, 안경 선택 과정 프로그램과 주문 안경 시스템 등 대규모 시설 투자로 매장을 첨단의 장비로 설계하여 다른 안경점들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진입장벽을 수립한 것이 성공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4. 타 안경점이 갖추지 못한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하여 차별화 전략과 경험 전략을 중요한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자,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자, 이거겠죠. 차별화 전략.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 전략과 고객이 뭘 경험했어요, 여러분? 명화도 안경 쓰고 봤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경험 전략이 중요한 성격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똑같은 사례로 위의 사례에 제시된 파라미키의 고객 만족 경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파라미키는 시장정보 창출, 시장정보 공유, 시장정보 대응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시장성을 높였다. 2번, 파라미키는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더 나은 비용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용 혁신을 추구하였다. 3번, 파리미키는 경험 가치를 높여서 만족한 고객의 추천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정도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순 추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고객에게 좋은 가치와 이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4. 파리미키는 고객 가치 현장의 접근법을 통해서 고객 충성도를 유도하고 있다. 고객이 왜 안경을 구매하고 구매한 안경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활동에서 충족되지 못한 고객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하였다. 적합한 것은요, 여러분. 자, 경험 가치를 높였죠. 고객의 추천을 통해서 아까 친구 추천으로 온다고 했고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정도가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순 추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고객에게 좋은 가치와 이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나왔던 순 추천 지수 N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의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측정하는 지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를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우리 물건 같은 거 가끔 사면 나중에 만족도 조사할 때 이거 다른 고객한테 추천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순 추천 지수라고 합니다. 기업 성과에서 고객 만족도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추천할 추천 의도입니다. 이 순 추천 지수가 높은 기업은 충성 고객의 비율이 높고요. 경쟁 기업에 비해 낮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 추천 지수의 측정은 추천 비율에서 비추천 비율을 빼는 방식입니다.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 또는 브랜드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이 측정 지표는 무엇인가요? 자, NP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담원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에게 질문을 한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지난번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수리하셨는데 수리 후 잘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수리하신 스마트폰은 잘 작동이 되나요? 고객이 이야기합니다. 네, 수리 후에 고장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담원, 지난번 수리를 담당하신 서비스 기사님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비스를 잘 하셨는지요? 고객, 네, 서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잘 고쳐주시고요. 상담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신지요?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 지난번 수리를 받은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의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추천을 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자, 뭐에 대한 질문일까요? 고객 만족도, 서비스 품질도, 순 추천 지수, 재방문 의도, 고객 충성도. 네, 맞추셨죠? 순 추천 지수를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고 실전 문제 풀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실전 문제를 꼭 풀어보신다면 암기하시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충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전략 중에 첫 번째, 고객 가치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 창조는요,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더 낮은 비용으로 창출해서 제공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객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은 가치 혁신과 비용 혁신이고요. 고객 가치 창조를 위해서 두 가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가치 혁신과 비용 혁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가치 혁신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현재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이고요. 비용 혁신은 기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현재와 같거나 더 높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가치는 혜택에서 비용을 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객가치 창조의 실행 원리 첫 번째, 반드시 출발은 고객 관점에서 출발한다.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고객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미충족 고객의 니즈들, 분명히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미충족 니즈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실질 가치가 증가한다.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 창조는 경쟁사나 현재보다 나은 수준으로 혁신하는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한다. 네 번째, 고객을 위한 혁신. 경쟁 중심적인 혁신이 아닌 고객 중심적인 혁신이 중요하다. 고객 중심의 문제 해결, 경영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 B2B 접근법. B2B에서 최종 사용자, 고객의 고객 관점까지 인식하는 가치 창조가 실행됐을 때 고객 가치 창조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가치를 증진하는 접근법 한번 볼까요? 고객 가치 증진은 지각되는 가치를 높이는 건데요.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지각되는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들의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 속성이나 경쟁 속성을 분석해서 경쟁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걸 수행하는 거예요. 비행기의 궁극적인 본질은 여행지까지나 이동하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겁니다. 그죠? 궁극적인 니즈가 그건데 거기에 기존의 어떤 속성이나 제품의 부가적인 거. 뭐 예를 들자면 여행을 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방영되는 영화의 종류가 다양하다든지 제공되는 기내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벤트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뭐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임 도구 같은 게 많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 속성, 경쟁 속성을 분석해서 경쟁자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걸 수행하는 거고요. 고객 가치의 증진은 절대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인 가치의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지향성의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의 욕구와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과 경쟁자 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창출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업 전체에서 공유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시장 정보를 창출하고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정보를 대응합니다. 창출, 공유, 대응합니다. 창출은 마케팅이나 서비스 접점에서만 창출되는 게 아니고요. 전사적인 관점에서 창출해야 하고요. 공유하는 것은 창출된 시장 정보를 전사적으로 공유합니다. 전사적 공유를 위해서는 지식 경영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적인 공유가 필요하고요. 전사적 관점에서 시장과 고객의 정보가 업무 수행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공유된 시장 정보는 전사적 관점에서 대응하고요. 모든 부서의 업무 역량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요. 모든 직원의 업무는 시장과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출하고 공유하고 대응합니다. 자, 서비스 지향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지향성은 시장 정보에 대한 전략적 반응으로 탁월한 서비스가 최우선이라는 조직 전체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조직 가치는 서비스 지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쟁자와의 상대적인 우위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지향성의 측정 활용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서비스 지향성은요, 접점과 비접점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탁월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우수한 내부 서비스 품질이 탁월한 외부 서비스 품질로 반드시 연결돼야만 하고요. 서비스 지향성을 통해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고객에게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인식과 책임은 어떤 한 부서만 지는 게 아니라 전사적인 관점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고요. 조직 가치는 서비스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고객 중심 지향, 직원 만족, 혁신성 등의
조직 가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서비스 지향성의 측정에 작용합니다. 그러면요, 서비스 지향성을 평가하는 요소 5가지 볼까요? 별표 좀 해주실까요? 고객 및 직원의 만족도 보겠고요. 외부 서비스 및 내부 서비스 품질 보겠고요. 조직의 몰입도, 접점에서의 반응도, 실패에 대한 회복률,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의 대응성,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탁월성 한번 볼까요? 고객 만족 경영에서 탁월성은 내부 지향적인 업무의 비율을 낮추고 외부 지향적인 업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지향적인 업무는 주로 시장과 고객과 관련된 업무이겠지요.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걸 탁월성이라고 합니다. 자,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지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탁월한 서비스는 접점에서 전달되므로 서비스 지향점은 접점 위주로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2번, 서비스 지향성은 시장 정보에 대한 전략적 반응으로 탁월한 서비스가 최우선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성향이다. 3번, 서비스 지향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이를 평가할 때에도 경쟁자와의 상대적 우위가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4번, 조직 가치는 서비스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고객 중심 강조, 종업원 만족, 혁신성 등의 조직 가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번, 고객의 불만이 발생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사적인 실패로 인식하고 고객 불만의 해결도 전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본질적 개선이 이룰 수 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탁월한 서비스는 전사적으로 기획되고요. 설계된 서비스를 접점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접점 위주로 포커스를 두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SMAT 모듈 C 모두 다 학습을 마쳤습니다. 학습하시는 동안 혹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용어가 조금 어렵고 측정 방법이나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 같은 데서는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론이나 용어 정리를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실전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B, C 모두 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는 단순한 행위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서비스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이나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SMAT가 좋은 방향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